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시겠습니다. 1절 적용 범위 보시겠습니다. 적용 범위. 자, 거기에서 판례 1번 볼게요. 판례 몇 번이요? 1번. 상가 건물의 적용 범위요. 상가 건물의 적용 범위. 자, 그 적용 범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상가 건물에 뭐 하는지는,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뭘로 판단을 해요? 예,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별표. 뭘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에 의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사실 행위와 더불어 뭐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거기 별표. 그럼 제조만 해요? 영리 목적으로 판매돼요? 영리 목적으로 밑에다 판매요. 제조와 판매. 창고에서 물건을 제조만 해요? 판매돼요? 제조하고 뭐도 해요? 판매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가 건물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한다. 해당한다. 거기 별표. 그 다음 밑에 2절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뭐하면? 신청하면 별표. 신청하면 별표.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신청한 날이에요? 등록증 교부일이에요? 신청한 날입니다. 신청하면의 별표. 거기다 쓰세요. 별표하고요. 등록증 교부한 날 그럼 틀려요. 등록증 교부한 날 그럼 틀려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한 날이에요?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2항.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요? 양수인은 누구예요? 원래 주인이요? 새 주인이요? 새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합니까? 승계한 거로 봅니다. 이거 주인법하고 똑같아요. 그럼 승계한다는 말은 뭐까지 승계요? 보증금 반환의 의무 승계한다. 뭐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뭐한다? 승계한다. 2항이 그 뜻이에요. 2항이. 2항 끝에다 써요. 뭐라고 써요? 보증금을 누가요? 새 주인이 인수한다. 새 주인이 인수한다.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3절 보증금 회수요. 1. 경매 신청 특례. 주인법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 제공을 요건으로 해요?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빨간 줄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 비워야 돼? 안 비워도 돼요? 거기다 쓰세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우지 않아도 된다. 비우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임차인이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뭐를? 확정일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2항은 뭡니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그래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받으려면? 인도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항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 신청하려면 비워요? 안 비워요? 근데 뭐 할 때는요? 보증금을 받을 때는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 1, 2, 3, 4부터 쭉 나와. 1번부터 7번이요. 1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뭐를 첨부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 첨부의 밑줄이요. 건물 어디를 세워뒀냐 이거 표시하기 위해서 뭘 첨부해야 돼요? 도면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별표. 그 다음 3번 판례 별 하나. 3번 판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입니다. 취득 요건의 빨간 줄이요.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따라서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중간에 폐업하면 어떻게 돼? 폐업하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주임법에서는 뭐가 대항 요건이에요? 주임법에서는 뭐가 대항 요건이에요? 주민등록이. 상가에서는 요거죠. 요게 틀려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고 주택에서는 뭐예요? 요게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이게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다.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다. 별표. 취득할 때만 필요해요? 존속해야 돼요? 이사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사 가거나 폐업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유지돼요? 사라져요? 대항력이 없어져요. 이사 가면 안 돼요. 폐업해도 안 돼요. 4번 발행.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뭐를 했어요? 폐업했습니다. 그럼 대항력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폐업하면 밑에다 쓰네요. 뭐가 없어져요? 대항력이 사라진다. 대항력이 없어진다.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폐업하면 안 됩니다. 폐업하면. 그 다음 5번.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 묶으세요. 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는 거는 뭐야? 가게 뭐 했다가요? 문 닫았다가 접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접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접었거든요. 영심이가 접었어요. 영심이가 뭐 하다가요? 술집 하다가 접었어. 그랬더니 영심이가 접었더니 누가요?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가게 한번 해볼게. 야, 너처럼 하면 안 되는겨. 나처럼 해. 영심이 친구가 와서 뭐 한 거예요?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한 거죠. 그죠? 그럼 계속 이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영업이 중단됐었죠? 그럼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요? 영심이 친구가 뭐 한 날부터? 새로 가게를 뭐 한 날부터? 운영한 날부터. 그때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깁니다. 그 다음 6번 별표. 상가를 적법하게 뭐 했어요? 전대했어요. 전대의 별표. 영심이가 가게를 누구한테요? 할머니한테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를 했어요. 이때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뭐 하는 사람? 사업을 운영하는 누가?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할머니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누구께 유지가 돼요? 영심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소리 하는 겨 지금? 이 소리요. 여기 써보세요. 밑에다가 영심이가 뭐 하다가요? 치킨집 접고, 치킨집을 뭐 하고요? 접고, 영심이가 누구한테요? 할머니에게 전대를 했어요. 할머니에게 전대 줬다. 할머니에게 뭘 줬어요? 전대 줬다. 이해되세요? 그럼 가게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죠. 그죠? 할머니가 여기요? 감자탕집이에요. 감자탕집. 문제는 이 치킨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치킨집은 있는 거예요? 접은 거예요? 접었어요. 접었다는 말은 대항력이 없어져요. 이게 뭐 하는 순간? 그냥 접으면, 그냥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어져. 그럼 큰일 나, 안 큰일 나? 와, 큰일 나요.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왜요? 이 상가가 뭐가 되면? 경매를 넘어가면 이 영심이는 뭘 못 받아?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그냥 접으면, 접는 거는, 인생에 접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접었다. 그냥 어떻게 했다?
접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뭐 했다? 폐업해버렸다. 그냥 폐업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대항력 있어요 없어져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사라져 이게. 그냥 폐업 처리하면 대항력 없어져. 그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우선 변제 못 받아 이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뭐 하고요? 전대하고 접으면. 뭐 하고 접으면? 전대하고 뭐 하면? 폐업 처리했어요. 뭐 하고요? 전대하고 할머니는 접었지요. 대신에 누가 운영이야 누가? 전차인이 뭐 하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 냈어 안 냈어? 감자탕집으로 새로 냈어. 전차인이 뭐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두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누구께 유지돼요? 누구께? 영심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이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냥 접으면 안 돼요. 그 부동산 하다가 어떻게 해버리면 6개월 만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접었어. 폐업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떼일 수 있어. 집이 뭐 했을 때? 경매될 때. 그럼 안 떼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접어야 돼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죠? 망했다는 말을 하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죠?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냥 어떻게 버리면 에휴 접어버릴래 그냥 화끈하게. 난 화끈이야. 그죠? 이게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위기요. 접을 때도 심각 조심하셔야 돼요.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접는 거예요? 전대하고 접은 거예요? 전대를 하고 접으면 누가 하면? 누가?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 해두면 이거 대항력 유지돼요. 완전 달라요 이제. 이게 뭐 보증금이 2, 3천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리면? 커버리면 이제 장난 아닌 거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7번에 별 3개요. 거기다 쓰세요. 뭐한 점포예요? 가등기된 점포를 세워둔 때. 이 사건이에요. 점포를 얻었는데 뭐가 된 거를요? 가등기가 된 거를 뭐 얻었구먼? 세를 얻었구먼. 잘했군요? 미쳤군요. 그죠? 잘했어를 뒤집으면 뭐예요? 미쳤어. 맞지요? 뭐가 된 걸 얻었어요? 가등기 된 걸 왜 들어가요? 가등기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뭐 하기로 된 거예요? 본등기 돼서 소유권 딴 놈한테 넘어가기로 됐다는 거구먼. 거길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죽으려고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죽으려고 들어가면 죽어야죠. 그죠? 공부를 뺀질뺀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지기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맞죠. 예, 뺀질뺀질 안 하셔야 됩니다. 어젠가요? 어버이날이라서 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형님들하고 조카들하고 쭉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카가 군대에서 제대를 한 게 지금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제대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행시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 야, 너 공부를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제대하고 했어요. 2달 공부했어요. 2달. 예. 얘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부모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군대에서 틈틈이 했었대요. 군대에서 병장 때. 군대에서. 그럼 옆에서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정말 막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왜? 쫓기니까. 시간이 많았으면 자기도 뭐 했을까요? 놀았죠. 걔도 시간이 많았으면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겠죠. 근데 사람이 좀 궁해야 돼요. 궁해야 절박해지죠. 절박하면 강렬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죠? 여유 있으면 안 생깁니다. 여유 있으면. 강렬하면 안 생기죠.
가등기 된 점포를 세워뒀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뭐 했어요? 본등기 격려하면 본등기 격려되어 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내 인생 죽었어. 꼬였어. 세입자의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세입자의 임차권은 유지돼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이게 대항력이 없어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세워뒀기 때문에 가등이 된 거를. 그럼 언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본등기 넘어오기 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등기 넘어가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죠. 위험. 그죠? 빨간불이야. 빨간불. 이거 아슬아슬 빨간불. 예, 본등기 넘어가 버리면 뺏기는 거예요. 이거 점포 영업권 없어져 버려요. 이런 데 세워두면 안 돼. 이런 데. 물론 가등기 됐다고 해서 세워 얻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을 하지만 이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아주 위험해요. 볼게요. 상가 건물의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비로소 상임법상에 뭐를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하여 뭐가 이루어지면 본등기가 격려된 자 밑줄 그으세요. 뭐가 격려된 자? 본등기가 격려된 자. 그럼 원주인이에요? 세주인이야? 거기다 쓰세요. 점포 세주인. 점포의 세주인. 원래 주인은 갑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 있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가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얘 앞으로 뭐가 됐어요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얘 앞으로 뭐가 됐어요 지금? 본등기가 되었다. 본등기가. 누구 앞으로요? 병 앞으로. 그럼 임차인은 이 세주인한테요. 세주인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심이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해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이게 그 말입니다. 쫓겨나요가 결론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최우선 변제권 보세요.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자, 이거 주택에도 있어 없어요? 있죠. 주택에도 있습니다. 이거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이요. 뭐를 갖추면 돼요? 거기 1항 보세요. 1항의 두 번째 줄이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 3조 1항의 요건의 빨간 줄. 그게 뭐예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3항 보세요. 3항에 거기 보면 작년에 법이 써 있어요. 3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돼 있죠. 바뀌었죠. 그게 얼마로? 2분의 1로. 이거 작년 법이에요. 작년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걸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작년 걸 그대로 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꾸세요. 2분의 1로 개정됐다. 2분의 1로. 3분의 1이 얼마로? 2분의 1로 개정됨. 3분의 1에서 얼마로? 2분의 1로 개정됐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 후죠? 종료 후요. 별표. 보증금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을 때? 받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 갱신 요구권 별제기예요. 무슨 요구권? 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그라미 임차인이 몇 개월 전까지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있을 때는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호부터 몇 호까지요? 8호까지. 1호부터 8호. 그러니까 몇 개요? 8개. 거기다 별 5개. 여기에 별 5개.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서 다른 거 무조건 놓으시고 여기 달달달 하세요. 특별법 보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애매한 세법 하지 마시고. 그죠? 그거 내팽겨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제 수험생 중에 이 세법 다 맞아 이거 다 맞아. 이거 만점 맞아. 중개법 2개 틀려. 중개법 2개 틀려. 공법도 너무 잘해요. 공법도 보면 시험 문제 보면 4개 이상 안 틀려. 4개 이상 안 틀려. 그럼 2차 뭐예요? 2차? 85점이 넘어 평균. 문제는요?
아, 1차가. 개론이 10개를 못 넘어요, 개론이. 개론이 안 돼요, 개론이 이게. 민법은 또 돼요, 그럭저럭. 민법은 이게 판례니까, 이게 조문하고 판례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개론이 좀 응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육순가 하셨어요, 육순가. 사무실 가지고 계신데. 잘 보세요, 돈도 잘 버세요. 실무는 너무 잘하세요, 베테랑이세요. 이게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척 거 갖다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친척분이 얼마나 저 싫은 소리 하겠어요. 조금만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크레임 딱 걸고 안 돼요 이러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지금 1월 달에 공부하러 오시면 이걸 해야죠. 이거를.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아우 보기만 해서 짜증이 난대요. 그러면서 뭘 하고 계세요? 1월 달부터 그 잘하는 세법하고 중개법을 하고 계셔. 왜? 이걸 보면은 책이 잘 넘어간대요. 이걸 하셔야지. 이거를 안 되는 거를. 그죠? 이걸 하셔야지. 안 되는 과목을. 약점이 없어져야지. 이게 한 50점 된다. 그러면 이걸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면 맞죠. 근데 이게 이제 10개를 못 넘어가니 이게 답이 없죠. 이게 답이 없죠. 맨날 꽈락이고. 이분 그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요. 학원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합격을 시켜주시면 수험생 전체한테 수험생 전부예요. 여기서 표현은 수험생 전부한테 워커힐에서 쏘겠다고요. 점심을. 그리고 와이프한테 에쿠스를 사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에쿠스를 뽑아주겠다고. 근데 못 찾아가세요. 이분이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세요. 개론에 막혀가지고. 전 그래서 개론이 어려운 거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그분 때문에. 자, 갱신요구권 1호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연체한 사실에 밑줄 그세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럼 현재요, 과거요? 거기다 써요. 과거죠. 과거에 3기 연체한 경우요. 과거에 3기 연체한 경우. 지금은 밀렸어, 안 밀렸어, 월세? 지금은 하나도 안 밀렸는데 저지난달에 가격 안 돼가지고요. 한 3개월 밀렸어. 그럼 끝난 거 이거. 여기서 조심할 거는 3기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예요? 갱신 요구 거절이에요? 3기를 연체하면 써보세요. 무슨 사유예요? 갱신 거절 사유예요. 갱신 거절 사유. 2기 연체하면 무슨 사유고? 계약 무슨 사유고요? 해지 사유예요. 해지 사유. 이거 틀린 거예요. 해지고 이거는 갱신 거절이고 이거 똑같다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예요. 대충 하는 사람이.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해지는 2기예요. 2기를 밀려야 세입자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쇼. 3기는 뭐예요? 무슨 거절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게 3기예요. 3기. 지금이요? 옛날에요? 옛날에 3기 밀렸다 이거죠. 그 다음 3호는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보상을 한 거죠. 합의하여 보상한 거예요. 동그라미요. 대충 하면 안 돼.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무 나가면. 4호는요. 4호는 뭐예요? 동의 없이 전대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4호를 무슨 전대? 무단전대. 5호는요. 고의 또는 뭘로요? 중대한 과실이요. 별표.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리고 옆에다 써보세요. 중과실로 파손했다. 중과실로 가게를 뭐 했다? 점포 파손했어요. 그럼 갱신 거절해요? 못해요? 갱신 요구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를? 임차인이 한 거지. 임차인이. 왜? 갱신 요구에다 갱신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가게 안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갱신 요구했다는 거는 가게 죽 써요? 돈 벌어요 지금? 돈 버는 거예요. 대박이요. 대박.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무슨 과실로요? 임차인이 무슨 과실로? 중과실로 임차인이 가게를 파손하면 갱신 요구를 받아줘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거절할 수 있다. 왜? 남의 가게를 당신 중과실로 망가뜨리냐? 왜 발로 차? 술 먹으면 왜 발로 차 우리 가게를? 남의 점포를. 근데 무슨 과실이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죠. 없다. 요거 구별하셔야 돼. 이거하고 이거.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가게를 어떻게 했어요? 가게 의자를요? 의자나 문짝을 어떻게 했어요? 문짝을 술 먹고 저 세입자가 점포 세입자가 어떻게 했어요? 차버렸어. 그걸 누가 보면 주인이 봤어. 주인이. 그럼 갱신 요구해줘.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문짝 차는 걸 봤다니까. 문짝 찬 건 뭘로 찬 거예요? 고의죠. 고의.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사유야. 이게 거절사유요. 그죠? 예. 근데 술 먹고 지나가다가 쓰러져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유리창 깨졌어. 그거는요?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요? 경과죠. 그럼 거절할 수 없어요.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이게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술 먹고 가서 문짝 부시면 안 돼요. 다음 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뭐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때 철거나 재건축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별 3개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요. 뭐 할 당시요? 체결 당시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요. 그럼 빨간 줄 어디다 치셔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 당시에 굵은 글자 써있네.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감자탕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박 났어.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 알아. 여기 사당동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 뭐예요? 거기 가보게요. 너무 많아서 한 개를 꼽을 수가 없죠. 그죠? 대박 났어요. 여기 대박 났어. 그럼 임차인은 이 계약을 2년 했다 이거지. 2년 했다. 그럼 접으려고 그래요? 더 연장하려고 그래요? 예, 더 연장할 수 있죠. 몇 년까지요? 3년도 앞으로 몇 년 더? 3년 더. 왜? 합쳐서 몇 년이요? 5년 동안 갱신할 수 있어요. 5년간. 여기서 갱신해달라고 그랬죠. 갱신해달라고. 그런데 주인이 뭐라는 거야? 이 건물 뭐 하겠다고요? 헐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헐고 재건축한다 이거죠. 그럼 갱신해줘 안 해줘? 갱신 못 해주죠. 뭐 할 거니까? 주인이 뭐 할 거니까? 재건축하려니까. 그죠? 근데 그 재건축 계획이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계약할 때부터 재건축 계획이 공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머리 써가지고 이분 내보내려고 그럴 때 배가 아파 안 아파 주인이요? 배 아프죠. 왜요? 여기 너무 잘 돼. 자기는 여기다 월세 500 받는데 이분은 뭐라는 거야? 한 달에 5천 벌어. 한 달에 5천. 그럼 주인이 뭐예요 지금? 난 자기는 허접이고 얘가 돈 다 버는 거면 남이. 그러니까 저 주인이 배 아프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를 헐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한다 이거죠. 왜? 그 핑계로 자기가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거.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 기간 중에 재건축을 고지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입법자가 엄청 고려를 하고 이거 생각을 많이 한 거라고요. 이해관계가 충돌이 많이 되거든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 뭐 하는 중에? 기간 중에 재건축을 고지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만 되는 거예요? 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을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어떻게 돼? 미리. 체결 당시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사전에 고지해야 돼요. 무슨 고지요? 사전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중에는 꽝이야.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요. 작년까지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게 없었어. 그냥 작년까지는 뭐였어요? 작년까지는 뭐였어요? 사전이든 사후든 뭐 하면요? 뭐 한다 그러면? 재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거였죠? 작년까지는 뭐였어요? 사전이든 뭐든 사후든 뭐 하면? 재건축이면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 안 해주고 내보낼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만 돼요? 지금은? 현재는? 사전에 고지했을 때만.
사전에 재건축을 고지했을 때만. 이때만 되는 거예요. 이때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확 달라진 거예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 둘째는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무슨 우려가 있을 때요? 안전사고 우려 있을 때. 안전사고 우려 있을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 빈출 판례. 별 3개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몇 년이요?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 별 3개요. 무슨 갱신?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갱신 요구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몇 년? 지금 상가를 2년 계약했어요. 2년. 그럼 할머니는 몇 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3년. 왜? 합쳐가지고 몇 년이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만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럼 1년 계약했어요. 1년 계약했으면 앞으로 몇 년 더? 4년 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갱신 요구는 최대 몇 년이에요?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어. 5년 동안은 연장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계약은 몇 년 했어도? 1년 했어도. 1년 했어도 5년 동안 연장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연장해서 쓴다는 말은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더 영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걸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1년 만에. 1년 만에 못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요? 5년 동안. 그래서 상가는 계약은 1년이라도 5년 동안 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 몇 기를 밀리면 안 돼요. 몇 기를. 3기를 밀리면 안 돼요. 3기를. 3기를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5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연장이 돼버려요. 그럼 5년이에요? 5년 더 넘을 수 있어요? 예,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갱신 됐을 때만? 법정갱신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무슨 갱신? 법정갱신 됐을 때는 5년 초과 못 해요? 초과할 수 있어? 거기다 쓰세요. 5년 초과할 수 있다. 법정갱신 되면 5년 초과가 된다 이거죠. 5년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별 3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뭐하는 행위? 임대하는 행위 밑줄 그세요. 임대하는 행위의 기억.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뭐하는 행위? 해지하는 행위는 해지하는 행위의 밑줄이야. 니은. 해지하는 행위의 니은. 는 뒤로 넘기세요. 공유물의 처분 행위예요? 관리 행위예요?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밑줄 그세요. 거기다 쓰세요. 처분 행위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다. 그럼 써보세요. 옆에다. 이 공유물을 뭐하는 거? 임대 주는 행위요. 공유물을 뭐하는 행위? 임대 주는 행위. 그 다음 계약을 뭐하는 행위? 해지하는 행위. 다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관리 행위. 그럼 집은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면 돼요? 이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지금? 관리 행위다 이게. 그럼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 동의면 돼요? 관리 행위는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로 되는 거예요. 과반수 동의면. 무슨 행위가 이게? 뭐 하는 거? 임대 주고 해지하는 행위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요. 무슨 통지요? 갱신을 뭐 하는 거? 거절. 갱신 거절에 밑줄 그세요. 갱신을 해줘요? 거절해요? 거절하는 통지도 무슨 행위에 해당해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분 얼마면 돼요? 과반수 돼요. 과반수면 돼요. 갱신을 뭐 해주는 거? 거절하는 행위.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거죠. 갱신 거절 행위. 계약을 뭐 하는 것도 해지하는 것도 다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다. 별표.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65페이지요. 부동산 실명법 보시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거죠.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명의신탁 하지 마라. 다른 말로요. 차명보유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차명으로 뭐 하지 마라? 부동산을 보유해라, 보유하지 마라. 보유하지 마라 이거죠. 보유하지 마라. 뭘로요? 차명으로 보유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거래해라 이거죠. 실명으로 거래해라 이거죠. 실명으로 거래해라. 부동산 거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명으로 해라. 실명으로. 차명 거래하지 말고. 김영삼이가 만드는 거예요. 김영삼 정권 때요.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 두 개를 김영삼이가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그전에는요. 차명 거래가 다 됐었어요. 엄청난 획기적인 정책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엄청났었으니까요. 지하경제 규모가. 그 당시에 김영삼 이전에 현금 5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숫자만큼 부산에도 있었다고 그러죠. 부산에도요. 현금 5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왜? 부산의 경제가 규모가 크니까. 그게 다 이제 지하경제가 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오게 된 결정타가 이거죠.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차명으로 하지 마라. 다 실명화시켜라 이거죠. 자, 거기서 먼저 1. 명의신탁 약정. 1. 점유관계 1번의 별표.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누구에게 해놓은 거야? 등기는 수탁자에게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의 점유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다. 수탁자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다. 왜요? 무슨 점이니까? 타주점이니까. 이 땅을 전두환 씨가 누구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전두환 씨 명의로요? 천암 명의로? 천암 명의로 해놨다 이거죠. 이때 천암이 이 땅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 이거 무슨 점이라고요? 타주점이다. 쓰세요. 천암의 점유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이거. 취득시효 해요 못해요? 취득시효 못한다. 왜? 타주점유는 원천적으로 안 돼요. 자주점일 때만 돼요. 점유 문제입니다. 점유 문제. 그럼 이 땅 소유는요? 이 땅 소유는 누구 거예요 이거? 이게 점유 문제고요. 이게 두 번째가 소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소유관계 보세요. 소유관계. 그 짱가로 2번 볼게요. 그 바로 위에.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게 뭔 소리?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여긴 전두환 씨, 여기는 누구요? 천암.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는 신탁자, 여기는 누구? 신탁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게 등기를 누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등기를 천암이 수탁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두환 씨가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내가 이 땅에 뭐라고? 이 땅에 실권리자다. 내가 실권리자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이루어졌었다?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거죠. 둘 간에 뭐가 있었다? 명의신탁 계약을 했다 이거죠. 명의신탁하기로 뭐 있었다? 약정이 있었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입증해야 돼요. 여기서. 전두환 씨가 증명해야 돼요. 입증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서, 이면각서 써야 돼요. 약정했다고 무슨 각서? 이면각서 써야 돼. 이면각서. 공증받고. 오케이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입증자료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 세워야죠. 증인.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 부동산업자 증인 세우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업자가 어느 날은 누구 편 들어? 어느 날은 천암 편 들어. 그죠? 법정에서 얘 맞아요. 이거 천암 거 맞아요. 명의신탁이라니요. 들은 적 없어요. 저는요. 왜요? 천암 거 맞아요. 근데 전두환 씨가 와가지고 뭐를 찔러줘요? 돈을 팍 찔러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맞구먼요. 저거 누구 거라고요? 전두환 씨 거구먼요. 저분이 실질의 권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을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서류가 필요해요. 이면각서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저쪽 노원에서 이걸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이 건물을 누구 앞으로요? 수탁자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보통은 누가 유리해요? 이게 누가 좋아요? 수탁자가 좋죠. 수탁자가 좋죠. 그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완전 수탁자가 완전 피해를 엄청 보는 케이스예요. 왜요? 이 친구예요. 둘이 친구예요. 빌딩이에요. 빌딩을 여기로 해놨어. 근데 세금이요. 세금이 누구 앞으로 날라와요? 수탁자 앞으로. 여기로 날라와요. 세금이요. 근데 세금을 저분이 내 안 내? 안 내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해줄게. 다 해줄게. 몇 년만 기다려. 내가 다 해줄게. 건물도 찾아가고 세금 문제도 다 해결해 줄게. 그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저분이 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분이요? 내야죠. 내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신용불량이 됐어요, 이분이. 세금을 안 내니까 체납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분이 뭐가 됐어, 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게. 거래를 못해. 금융권 거래 아무것도 못해. 왜? 신용불량이니까. 세금 체납이 되니까. 그럼 이분은 가서 누구 보고 달라고 그래? 누구 와서? 이 사람아 줘야지 그랬더니 여기다 뭐라는 거야? 조금만 기둘러. 그랬더니 몇 년 더 지나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걸 팔았어, 이 건물을. 이 건물을요. 건물을 뭐 해버렸어요? 이게 누구 건물인데요?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실권리자가? 갑거죠. 신탁자 거죠. 근데 이 건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처분했어요. 처분했어. 일로. 처분했어. 잘 보세요. 처분했어. 누가 앞으로? 누가? 그죠? 근데 실권리자가 누구야? 신탁자예요. 그래, 신탁자랑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등기를 넘긴 거예요. 일로 넘긴 거예요. 건물 넘겼어. 넘기면서 이분은 뭐를 했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뭘 해결했어야 돼요? 세금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거야? 이 신탁자가, 전두환 씨가. 이 사람한테 넘기면서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로 달라고. 그러고는 이분은 뭐란 거예요? 빠졌어. 뭐라고요? 나는 몰라. 그럼 이 사안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수탁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왜? 여기로 뭐가 돼 있어요? 여기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그리고 이분 걸로 돼 있잖아, 법적으로. 그럼 이분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세무서 가서? 이게 실건물, 이 건물이 이게 누구 게 아니라고요? 내 게 아니라 제 거였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근데 뭐가 없어요? 소송을 걸었죠. 그래,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의신탁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냥 친구 사이인데요. 입증을 못 해는 거예요. 말이 틀리잖아, 서로. 그죠? 이거 증거자료가 돼야 안 돼요? 주장만 있는 거지. 이건 증거자료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각서, 이면각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고 그래, 이면각서 없으면. 그리고 이분이 신용불량자 됐어요. 진짜로. 꼼짝도 못하고. 아무리 우기면 뭐야, 이게. 소리만 생기는 거지. 소음입니다, 소음. 증거가 없으면 뭐예요? 소음이야, 소음.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런 자료가 안 돼요, 재판에서는. 그죠? 목소리 아무리 크다고 해서 증거자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증거자료가 있어야 돼, 증거자료가. 증거자료 없으면 꽝이에요, 꽝. 졌어요, 그래, 졌어. 뭐 되고요? 신용불량 돼요. 그럼 이건 왜 했을까요? 명의신탁을 해주면 저분이 어떻게 저분을 유혹을 했을까? 내가 용돈을 한 달에 40만 원 줄게. 그 4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저분이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이요? 40만 원씩 준다고. 40만 원씩 준다고. 이분이 뭔 역할을 한 거예요?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세금은요,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게 완전 덤탱이 쓴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소유관계. 쌍괄호 3번 소유관계. 누구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인의 이 빌딩은요? 이 빌딩하고 땅은 누구 거예요? 거기 보세요. 대내관계 밑에 보세요. 대내관계의 별표.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대내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써보세요. 대내관계 옆에다 쓰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화살표. 그때는 누구 거예요, 이게?
신탁자 소유요. 누구 소유? 신탁자 소유입니다. 신탁자 소유. 대외관계요. 누구 관계요? 대외관계는 얘네 둘 사이에요? 제3자 관계요? 제3자 사이에서는 누구 사이요? 누구 거요? 수탁자 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별표. 제 대외관계부터 대외관계. 대외관계의 별표.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요. 대위해요? 대위함이 없이요? 제3자에게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보세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둘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게 둘 다 주인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주인. 이게 다만 대내 관계냐 대외 관계냐 이거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땅에다가 누가요? 처남이 여기다 뭘 지려고 그러면 처남이 여기다 뭘 지려고 그러면 건물 짓는다고 그래요. 얘가 건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주인 가만히 있어? 쫓아낼 수 있어? 얘 쫓아낼 수 있어 없어요? 누가 지려고 그러면 수탁자가 건물 지려고 그래. 이 땅에다가. 누구 땅인디? 누구 땅? 둘 사이죠. 둘 사이. 누구 사이? 누구 껴? 신탁자 껴. 이게 신탁자 껴. 그러면 얘는 신탁자는 그냥 더 내쫓아버려. 뭘로? 소유권에 의해서 얘 내쫓을 수 있어. 둘 사이에서는 누구 거라고요? 중요하다니까. 여기 중요하다니까.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처남이 여기다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지려고 그래요? 제3자가 여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이 땅에다 집 지려고 그래. 그럼 이 전두환 씨는 내쫓아 못 쫓아? 못 쫓아. 왜요? 대외적으로는 얘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옆에다 쓰세요. 신탁자는 쓰세요. 신탁자는 제3자가 침범했을 때, 제3자가 뭐 했을 때? 침범했을 때.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 뭘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제3자한테는 누가 주인이에요? 제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얘가 수탁자가 주인이에요. 얘가 주인 아니야. 얘가. 그럼 얘가요. 신탁자. 전두환 씨가 이 땅 주인이라고 할 때는 누구 앞에서만이야? 누구 앞에서만? 처남 앞에서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처남 이외에서는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누구 앞에서만 주인이에요? 처남 앞에서는 누가 떵떵거려? 전두환이가 야 이놈아 그거 내 땅이야 내 땅. 누구 앞에서만? 처남 앞에서만 전두환이가 떵떵거리고 누가 나타나면요? 제3자 앞에서는 전두환 씨는 숨죽이고 있어. 왜요? 지 땅이 아닌 것이요. 왜 아닌 것이요? 뭐가 안 돼서? 등기가 일로 안 돼 있구먼. 여기로 돼 있구먼.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래 시험에 꼭 나와 이거. 누구하고 누구 관계요? 대내 관계하고 대외 관계를 나눠볼 줄 아냐 이거죠. 나눠서 볼 줄을 아느냐.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자간 명의신탁이요. 몇 자간이요? 이자간 명의신탁. 1. 당사자 관계요. 당사자 관계. 이자간 명의신탁에 이 그림 그리십니다. 이 그림. 똑같이 이게 이거예요. 3자간이에요? 2자간이에요? 전두환 씨가 누구 앞으로? 처남 앞으로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죠. 이걸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땅이나 건물을. 그럼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점유는 누구 거예요? 점유는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소유는요? 대내하고 뭐 하고요? 나누는 거죠. 소유는 나누는 거죠. 그죠? 예. 3번. 이 수탁자가 이 전두환 씨가 땅 달라고 그랬어요. 건물 등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죠. 근데 안 줘요. 얘가 수탁자가 안 줘. 등기를 안 줘. 절로. 그럼 전두환 씨는 이거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전두환 씨가 저 땅을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예, 이게 그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쌍괄호 2번에 별 3개. 쌍괄호 2번에 별 3개. 자, 쌍괄호 1번부터 봐요. 쌍괄호 1번부터. 쌍괄호 1번부터 보고 가요.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지금 기본. 명의신탁, 약정, 무효. 약정의 무효. 약정의 1번.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2번. 물권 변동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뭐도 무효, 뭐도 무효? 약정도. 명의신탁 약정한 거 유효요, 무효요? 무효요, 무효. 무효이고. 뭐도 무효예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뭐 이전해 놓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은 거. 누구 앞으로 해놨어? 누구 앞으로? 수탁자에게. 그죠?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다 무효래요. 이게 무효래요. 법에 의해서 이게 다 무효야. 이거 무효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정도 무효, 뭐도 무효. 소유권 일로 등기해. 처남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도 뭐가 되고요? 무효야, 무효. 그래서 이거는 수탁자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요? 신탁자가 실권리자예요. 이게 무효니까 누가 실권리자예요? 신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실소유주다, 실권리자다. 누가 실권리자예요? 신탁자가 실권리자예요. 이게 지금 3번이야. 이게 3번. 신탁자가 실권리자다. 이때 처남이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이걸 안 주려고 그래요. 전두환 씨한테. 그럼 이제 스토리 재밌죠? 그럼 전두환 씨는 이거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처남한테서. 뺏어올 수 없어요? 있어요? 그게 2번입니다. 2번.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 원인 급여 여부요. 무슨 여부요? 불법 원인 급여 여부. 자, 보세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격려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됐죠.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별적에. 불법 원인 급여에 뭐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요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의 별 3개. 이게 불법 원인 급여면, 이게 무슨 급여면? 이 땅하고 건물이요? 불법 원인 급여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별 3개. 다시 한번요. 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은, 쓰세요.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쓰세요.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전두환 씨는 땅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쌍괄호 3번 별 3개. 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요. 해지 동그라미요. 해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왜 못 가져요? 해지로는? 해지로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위에다 써요. 왜? 왜라고 써요. 왜? 무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무효.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해지. 쌍괄호 3번이요. 쌍괄호 3번 읽어볼게요. 빈출 판례. 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해지. 해지의 동그라미요. 해지 동그라미, 무효의 동그라미요. 2개 동그라미 치세요. 해지라는 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서 해지는 계약이 유효일 때 해지 처리할 수 있다. 계약이 뭐일 때? 유효이어야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유효이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지로. 해지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이 뭐예요 지금? 무효면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해지라는 거는 그래. 무효일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해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유효일 때. 근데 지금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 무효인데 뭔 해지를 하는가? 말도 안 되는구먼. 택도 없구먼. 택도.
무효인데 해지를 해? 죽어. 너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빈출 판례 맨 밑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써보세요. 처남이 등기를 안 주면, 처남이 전씨 아저씨한테 등기를 안 주면, 처남이 전두환 씨에게 등기를 안 넘겨주면, 신탁자가 찾아오는 방법은, 신탁자가 땅을 찾아오는 방법은, 신탁자가 땅을 뭐하는 방법? 찾아오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이 협조를 하면, 처남이 협조하면 쉽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를 안 해 지금?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경우가. 그죠? 예. 그러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머리 아픈 거죠. 전두환 씨네는 여기서 협조를 했거든요. 노태우 씨네는요. 노태우 씨가 사돈 앞으로 한 거는요. 그거는 지금 얘기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노태우 씨도 뭐를 했어요? 사돈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거기는 지금 일이 꼬여 있어 지금. 예. 노태우 씨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고요. 저쪽에서는요.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확실해요. 여기는. 왜요? 죽어요. 여기한테. 죽어. 뭔지 몰라요. 저기는 뭐가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신탁자가 땅을 뭐 하려고 그래요? 찾아오려고 그래요. 두드려 패가지고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찾아오는 거 지금. 법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주먹으로가 아니에요. 거기 주먹으로라고 쓰면 안 돼요. 주먹으로. 법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스스로 뭐를 주장해요? 무효를 주장한다. 스스로 뭘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온다. 이거죠. 이것이 무엇이어요? 자뻑이에요. 자뻑. 스스로 뭐 하는 방법? 자뻑하는 거예요. 자뻑. 그럼 처벌은 돼야 안 돼요? 처벌은? 둘 다 처벌돼요. 둘 다 뭐 하고요? 처벌돼요. 이게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징금을 40% 맞아. 40%요. 저 100억이면 얼마를요? 40억을 국가가 떼가. 40억을. 손에 막심하죠? 거기다 뭐까지 가요? 교도소가 3년이요. 교도소 3년이야 이게. 누가요? 둘 다 가요. 둘 다. 그래서 자뻑인겨. 출혈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거의 반 이상 뜯기는 거예요. 반 이상. 거기다 교도소 깜빵까지 가고, 깜빵 가서 서로 만나는 거지. 누가 협조 안 해가지고? 처남이 협조 안 하니까 둘 다 깜빵 가는 거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두환 씨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자기가 피해 입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 이게. 그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럼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예, 맞아요. 전두환 씨가 뭘 입증해야 돼요? 명의신탁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자뻑하려면.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돼. 증거자료가. 이면계약서. 아까 말했던 이면계약서를 남겨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집안망신, 가족망신 다 망신시키는 거죠. 스스로 뭐를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그럼 이걸 입증을 하면, 명의신탁을 입증하게 되면 누가 실권리자가 돼요? 누가 실권리자가 돼요? 신탁자가 뭐가 돼요? 저 부동산에 실권리자다. 실권리자라는 말은 신탁자가 뭐가 돼요? 진정 소유자다. 진정한 소유권자이다. 맞죠?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으로요.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이전 등기. 무슨 명의 회복이요? 이전 등기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단 주의할 거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명의신탁이 유효요 지금 무효요? 무효인 명의신탁. 무효인 명의신탁을 뭐 해가지고요? 해지해서. 해지로는 돼 안 돼? 해지로는 등기 청구해요 못해요?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왜 해지로는 안 돼요? 해지로는 등기 청구를 왜 할 수 없어요?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하는 뭐 하면 돼요? 자뻑에서 뭘로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명의. 자뻑해가지고 진정명의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엄청난 출혈을 입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서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둘 사이에 타협을 해야지. 타협을. 그럼 여기도 못 준다고 그러면요, 못 준다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두환 씨는 이 사람아 그러면 쓰겄나? 우리 둘 다 빵에 가셔야 되는구만. 콩밥을 드셔야 되는데 나 콩밥 많이 먹었어. 또 먹기 싫구먼. 그럼 우리 뭐 합시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정의가. 타협을 해야지. 그죠? 타협합시다 우리. 반 줄게. 반 줄게. 그냥 너 그거 먹고 떨어져.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도 안 가고요. 교도소 안 가고 그냥 반 먹고 떨어졌구먼. 이런 걸 막으려면 전두환 씨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미 뭐를 해놔요? 가등기를 미리 해둬버려요. 가등기를. 그리고 얘가 뭐 하면 여차하면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버려요? 본등기에서 그냥 찾아와 버려. 너 그리고 죽었어. 너 죽었어. 예, 가등기를 알아요. 얘는 가등기를요. 얘는 몰라도 변호사가 알아요. 변호사가. 그래 다 해줘.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자간 명의신탁 됐고요. 그 다음 쉬셨다가 3절 계약 명의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